안녕하세요. 프리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사 먼저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면은 이재명이 대선 토론에서 핵심으로 내었던 내용 보면은, 원전은 당장 싸지만 폐기물 처리, 위험 비용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실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은 쓰자는 것. 그렇지만 원전을 기본적인 스탠스는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죠. 뭔가 이게 건설적으로 키운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건 사용하되 더 늘리는 거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반대로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는 원전 시공률 체계 수준, 아리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전은 균등화 발전 비용 풍력보다 저렴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 쪽이 정치화되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정치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도 그렇고 다른 기사들도 그래요. 태양광 발전량 올 여름 사상 처음 원자력 앞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투데이 에너지라는 데서 나왔는데,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가 뭐냐면, 원전 그리고 신재생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은 에너지의 얼마나 항등성이라고 할까요? 이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같이 볼게요. 풍력 그리고 태양광은 현재 비싼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단가가. 원전은 잠재적으로 비싼 에너지예요. 가장 큰 문제는 간헐성이라는 데 있어요. 풍력도 바람이 많이 돌 때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꾸준하게 불어주지 못하고 멈췄다 움직였다 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가 움직였다가 멈췄다. 우리도 컴퓨터를 쓰는데 멈췄다 움직였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태양도 날씨 좋을 때는 많이 받았다가, 이 기사의 내용도 뭡니까? 가장 가장 강할 때는 원전을 앞지를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도 원전이 기저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면이 있는데, 앞지를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계속 지속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주 에너지원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거고, ESS의 획기적 발전과 대규모 발전이 있으면 되는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원전은 미래에는 그 대가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원전이 자연재해로서 이렇게 무너지고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하지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공격 받지 않는 한,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안전하게 만들어진 게 원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비싼 에너지 수는 있으나 이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게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용률, 두 개를 적절히 섞는 게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기저 전력이라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한 60, 70. 왜냐면 원전을 한번 생산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60을 만들자 그러면 60을 쭉 가야 돼요. 밤에도 60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밤에 심야 전기를 쓴다 그러면 또 비용이 좀 더 저렴하고 그런 게 있죠. 가장 핵심은 뭐다? ESS가 발전하면 되는데, 아직 세계 기술로는 이때 많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그리고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원전이 사실은 맞아요. 둘 중 하나 고른다면. 근데 두 개 적절히 섞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원전을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는 원자력 확대하기 위해서 방사선 안전기준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까지 낮추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원전을 더 지어라는 행정명까지 했고요. 한 3배인가요? 가까운, 지금보다 3배 많은 양의 전력 생산하기 위한 준비해야 되는, 이게 다 뭐겠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를 하면서 그 딥러닝, 그 큰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해서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기업들은 한 번 망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큰 그림 봤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현재로서 현실성 있고 경제적 있는 것은 원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 원전이 옳냐 신재생이 옳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그래서 가는데 잖아요. 당연히 이번 정권의 기조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관련 종목들을 보자면 이미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종목들 한번 볼게요. DGP는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 SK 오션플랜트, 제 VIP 가입하면 드리는 다이빙 신호입니다. 다이빙 신호라 그래서 충분히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하방에서 매집한 매집이 끝나고 224에서는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재차 반등 나올 때 다이빙이라고 부르고요. 다이빙 기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여기 화살표가 뜰 때 사면 반등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션플레이트도 지금 이미 앞서서 태양광이 대통령 후보들 건증하고 하면서 이미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 후에 이쁘게 외봉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쁘게 외봉으로 내려왔네, 그죠? 추세를 깨지 않고 내려온 것을 외봉으로 내렸다 그래요. 양봉이 껴있을지라도. 그리고 양봉 띄우고 음봉을 한번 지켜주고 이 자리를 지지한다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손절이 짧고 익절이 긴 다이봉 기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아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신 아래로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SK 오션플랜트도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창솔루션 볼게요.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에너지 전부 다 좋은 게 뭐냐면 충분히 아래로 빠졌다가 매물대를 만들고 들어올리고 있다고. 특히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었던 매집봉이 아주 유의미했고 매집 산이로 되어 있네요. 캔들 하나가 아니라 올려주고 나서 빠진 모습이 이 흔들던 매물대를 한번 매물을 걷어가주는 모습이었고, 이때 정식으로 자, 다 걷어갑니다, 이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들었던 매물대 상단을 오늘 위로 돌파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요 사이 구간을 분할매수 한다면 손절 라인을 360, 동전 주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명확히 지켜준다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지금 다 이미 매물대로 넘어놓고 눌러주는 자리네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역시나 정권이 바뀔 것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께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태웅도 있는데요. 태웅은 이게 원전도 껴있기 때문에 원전을 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소개 때 말씀드리고,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도 또 다이빙 신호 보이시죠? 이미 매물대를 강하게 넘었어요. 이건 좀 많이 올라갔네. 224에선 대비해서 거의 80% 올라갔기 때문에 다이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내려오고 나서 지지받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명확하게, 손절만 27,000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개미분들은 손절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할 때 손절을 못하면요,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아래로 30%를 때려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27,000원에서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손절이 되시는 분들은 요 사이구간 분할 매수 올라가는데 베팅하면 손익비가 좋잖아요. 대명에너지도 약간 위험한 자리긴 하지만 다이빙 신호가 떴다라는 거.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태양 신재생 쪽입니다. 얘도 보시면 다 특징이 뭐예요? 주가를 아래로 밀었다가, 그래서 역으로 배열되어 있던 주가가 빨간색이 아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아래, 형광색이 가장 아래 있다가 한번 들어 올리고, 이제는 정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이때는 역으로 배열되어 있다가 주가가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점은 이때 들어 올리고 나서 이 매물대 넘은 장대 양봉 나온 날 요렇게 먹는 게 가장 좋았겠고,
지금도 한번 들어올려서 이런 매물대를, 그리고 또 한번 이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데, 이미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지만, 이전에 들어올렸던 자리를 지지받아 준다면 얘도 충분히 또 누려볼 수 있지만, 곧 이미 좀 버프를 좀 받았네요, 그지? 버프를 좀 받은 종목들이 많고. HD 현대 에너솔루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올랐죠? 명확하게 보이세요? 지금 다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도적인 하락, 매물대를 싹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정리, 개미들한테 본전 주고 눌렀다가 쏘세요 자입니다. 그죠? 다이빙이 신호 뜨고 날라갔죠. 요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타점 볼 수 있는 다이빙이 지났다고 보고, 요거는 이제 가진 자의 영역으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돌파할 때 따라 들어 비싸게 사도 비싸게 파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긴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캔들은 장기 입형, 특히 224일선에 수렴 마련의 성질이 있어요. 아래로 40%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눌러줬을 때 한번 보면 좋잖아요, 그죠? 좋겠고, 대성 파인텍 요것도 다 타점 들었던 겁니다. 눌리면서 분할매수 해라 라 그러면서 반등 나올 때 먹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의도적 하락 이후에 매물대 한번 매집해주고 돌파하고 누르면서 재차 돌파하는 타점권. 요새 태양광, 풍력 이쪽 종목들 기깔 납니다. 기깔 나죠. 지금 자리들이 다들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영상 나왔던 DGP. 자, DG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제가 주목했던 거 뭐냐면, 주가를 의도적 하락한 다음에 지금 매물대를 넘으려고 하는 시도도 나쁘지 않지만 완벽하게 장악한 건 아니네요. 이런데 삐침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없던 흐름이 나오면서 상방의 언덕을, 급등 패턴이거든요. 급등 패턴 이런 모습이요. 주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횡보,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죠. 그럼 이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된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흔들다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인데, 여기 대주주가 CBI라는 회사더라고요. CBI, 청보 인더스트리라서 옛날 청보 산업이었거든요. 작전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차트 모양 똑같네. 똑같네요. 이 상승을 만드는 회사예요. 작전에 의한 세력으로서 1400%, 1500%의 대시세를 만들고 회사를 던져버린 그런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온판 껴있기 때문에 DGP도, CBI가 대주주로 있는 DGP, 이때 여기도 해먹었지만 지금 뭐 이게 갑자기 여기 매물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상단까지 막 400%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거 넘으면 대칭만큼은, 요 대칭만큼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한번 매물대 찔러준 자리까지는 조금 더 넘어서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2번 정도까지는, 2번 대칭까지는 찌르고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신재생 버프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대신 여기도 이미 한번 저점에서 매집봉 띄운 후에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곳 혹은 224에서는 명확히 지켜준다는 거. 저는 1138원을 손절로 보고 조금 더 러프하게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 구간이 한 15%를 분할 매수 해야 된다는 거죠. 1차 매수, 2차 매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은 1138원 정도 잡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들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 봤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나오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저는 오늘 그 사전투표라 그래서, 제가 주소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미리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본인이 정책을 잘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 이 세상을 좀 더, 우리나라를 좀 더 부국 강병으로 이끌 후보에게 한 표, 국민의 유일한 몇 안 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꼭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